오늘이 어느새 10번째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시즌 1, 2, 3 해서 시즌 3의 10번째 시간이고, 지금 우리가 3번 남았죠. 이제 오늘까지. 목차에서는 우리가 제4장 오후 점수의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단락에서는 오후 깨달은 이후의 점수, 그리고 이제 소단락에서 29장 정해 대치,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조 스님께서 참 좀 너무 자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강조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씩 강조하고 되풀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총 결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 할 수 있겠어요. 제목은 정해 대치. 정과 해로 대치한다. 대처한다. 무엇을 대처하느냐? 도거와 혼침을 대처한다. 도거는 다른 말로는 산란이라 그래요. 우리의 번뇌가, 잡생각이 많은 거, 그것을 정으로 대처하고 항복받고 치료하고 여러 가지 이름은 쓸 수 있지만, 대치한다 이 말은 치유한다. 우리들의 산란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은 산란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은 이제 선정의 준말이죠. 개정해 할 때, 정해, 선정과 지혜. 선정으로는 우리들의 산란한 마음을 항복받고, 지혜로서 혼침은 깜빡깜빡 조는 거, 이 혼침. 멍 때리는 거 있죠. 그것도 혼침에 들어가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멍 때리는 것처럼 멍 때리는데 생각이 없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멍상을 많이 한다고.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멍상을 한다고. 근데 멍상하고 명상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멍상은 혼침이에요. 명상은 이렇게 지혜로서 깨어있는 거.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아차림. 그러니까 멍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거. 그래서 정혜로서 산란과 혼침을 대치한다. 이게 이번 장의 제목인데, 수행이라고 하면 불교 수행, 특히 넓은 명상도 마찬가지지만 불교 수행은 이거예요. 선정과 지혜로 산란과 혼침을 대처한다, 바로잡는다. 이게 불교 수행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 정해로서, 선정과 지혜로서 산란과 혼침을 바로잡는 그것이 불교의 수행이고, 이것은 깨달음 이전에도 이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도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서 수행을 한다. 근데 이것이 깨달은 이후에도 보조국사가 보기에는 상근기는 필요 없다고 할지 몰라도 중하근기, 일반 사람들은 깨달은 이후에도 정과 해로서 그 뒤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들, 산란과 혼침을 대처해서 치유해야 한다. 이게 이제
보조국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이 기본 수행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장애, 번뇌, 산란, 도거는 흔들려서 일어나는 것. 도거, 산란, 잡생각, 잡념,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번뇌, 장애. 이게 장애다, 장애. 장애는 농후하다. 일반인들은 번뇌의 장애가 농후하다. 그리고 습기, 오래된 습관은 무겁다. 그래서 여러분, 요 말이 나한테 해당되냐 안 되냐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돌아보셔가지고 내 인생이 괴로움이 없다. 내 인생에는 괴로움이 없다. 그럼 여기 해당 안 돼요. 근데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여기 해당돼요. 그러니까 무엇에 해당되는가? 잡념은 농후하고, 그리고 오래된 습관은 무겁다.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은 오케이. 아이고, 예, 존경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중요한 말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것만 해도 그 사람은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인정도 안 해요. 머리는 복잡하고 또 습관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조차로 여러분,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는 거, 그거는 좀 병이 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줄을 알면 이제 가망성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병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뭐 일반인들은 어떠냐면요, 불교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런 자기를 인정해서 고쳐나가는 것보다는 그거는 무시하고 깨달으면 돼. 깨달으면 만병통치야 해가지고 깨달음 쪽으로 돌진하는 그런 사람이 또 의외로 또 많아요. 예, 그런 거 아니다. 지금 보조국사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어떠냐? 잡생각이 농후하다. 오케이. 또 습기가 깊어서 거의 내가 습관대로 대부분을 살지, 내가 바짝 깨어가지고 그 습관을 따라가지 않고 깨어서 살기는 쉽지 않다. 이걸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여기 오셨지요? 예, 이제 그런 분을 위해서 보조국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관행은 관찰한다. 관찰하는 행은 저열하고, 관행은 요즘 말로 하면 알아차림이에요. 마인드풀리스 그러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지난주에 틱나탄 스님의 그 플럼빌리지에서 그 활동하신 3년간의 기록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틱나탄 스님의 플럼빌리지가 뭐 하는 곳이냐? 마인드풀리스 수행하는 곳이다. 마인드가 꽉 찬, 그러니까 지금 알아차림이라는 거. 지금 관을 영어로 하면 요즘은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요. 그럼 관행은 관을 실행한다 그 말이죠. 그것은 저열하다, 잘 못한다. 여러분, 알아차린다 그럴 때 알아차리는 대상 앞에 나온 거, 농후한 번뇌, 그리고 무거운 습기, 이거를 관하는 행을 내가 평소에 잘 많이 하느냐 아니면 거의 안 하느냐, 여러분 대입되지요. 자기가 스스로 점수 매길 수 있지요. 내가 평소에 나의 이 번뇌와 그리고 이 기존에 익혀왔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것을 내가
살펴보고 사느냐, 살펴보지 않고 사느냐 할 때 스스로 체크가 되지요. 예. 그래서 관행은 저열하고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은 일상에서 많이 가지지 않고 마음은 덜 뜬다. 이 말도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인가? 무명의 힘이 크다 이거예요. 무명의 힘이 크다. 그리고 반야의 힘은 작다. 반야의 힘, 무명의 힘은 크고 반야의 힘은 작다. 그래서 선과 악의 경계에서 동정이 서로 바뀌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선과 악의 경계, 일상의 경계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서 동정이 서로 바뀐다. 이 말은 금방 마음이 움직여져 버린다. 쉽게 마음이 움직인다. 경계가 닥치면 쉽게 마음이 움직인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맑지 못하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맑지 못하다. 자, 이런 사람은 정해를 열심히 닦아야 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번 쭉 읽었는데, 지금 읽은 것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무명의 힘은 크고 반야의 힘은 작다. 여러분, 작다가 맞아요? 적다가 맞아요? 적다가 맞아요? 크다의 반대말인데? 작다 아닌가요? 많다, 적다고, 크다, 작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걸려요, 지금. 이 번역하신 분이 앞에는 크다 하고, 무명의 힘은 크다 하고, 반야지혜의 힘은 적다 하니까, 뭔가가 지금 다 걸려가지고 제가 작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명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항상 한쪽은 우리 공부는 통합 명상이에요. 통합. 한쪽은 깨달음, 한쪽은 마음 치유. 요 두 개의 바퀴의 크기가 같아야 이 바퀴가 똑바로 나가는 거예요. 수행이. 근데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으면 뺑뺑 돌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게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깨달음은 우리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 마음 치유의 핵심은 지금 요 대목인데, 마음 치유의 핵심은 일단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사람은 지혜라 그러고,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무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명은 밝음이잖아요. 없다. 밝음이 없다. 할 때 명은 정확하게 뭐냐? 여러분, 명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린다. 자,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공부의 깨달음의 핵심은 나는 무엇인가이죠. 나는 무엇인가를 깨닫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나는 되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할 때, 누군가 이거를 동일시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동일시.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나라고 동일시하고 살고 있는가 할 때, 일반인들은 동일시의 대상이 몸하고 생각, 감정이에요. 생각, 감정은 마음이라고 하니까 몸과 마음을 나라고 동일시하고 살아가는 게 일반인들이 사는 모습이다. 이 점은 동의가 됩니까? 네. 예. 깨달음이란 것은 몸과 마음, 다시 말해서 몸과 생각, 감정이 나가 아니고 그것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바탕으로서 언제나 있는 지금 이 의식의 공간,
언제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 현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요것을 지금 본질이라고 불러서 깨달으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깨달으려면 지금까지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동일시해온 이 몸과 마음을 합쳐서 불교에는 아상이라고 하고 우리 일반 용어로는 에고라고 하지요. 에고라고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치유는 에고와의 동일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 말을 조금 유식한 말로 써보면 비동일시. 나는 에고와 비동일시 한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 치유하고 깨달음은 완전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바탕으로서의 의식 공간을 깨달아도 여러분 보조국사가 보기에는 깨닫는 순간 기존의 잘못된 습관이 완전히 끝나는 사람은 있고 상근기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식 공간을 알아차려서 이것이 본래 나구나 하는 걸 알아차려도 습관적으로 동일시의 습관에 젖어 있는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이 텅 비어 있는 각성의 공간이 나가 아니고 여전히 뭔가 생각 감정을 나라고 하고 살고 있어서 이 습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 깨달아도 바로 잡아야 한다. 요게 지금 보조국사의 어떤 친절한 당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나는 깨닫자마자 습관도 다 끝난다 하는 상근기. 그걸 이제 상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소질이 출중한 사람. 마음 공부의 소질이 출중한 사람에 내가 속하느냐, 아니면 이걸 알아채도 여전히 나는 습관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중하근기에 속하는가 할 때 보조국사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중하근기에 속해서 깨닫자마자 습기도 항복받는 상근기는 돈수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돈호를 했지만 여전히 이 점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보는 게 이제 보조국사가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기류예요. 그래서 그런 걸 돈수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돈호 이후에 점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점수의 방법이 무엇인가? 정과 해로서 산란과 잡념과 혼침을 대치한다. 항복받아가지고 치유한다. 요게 점수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점수를 해야 한다 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의,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무슨 이런 소리를 해 하고 탁 이렇게 탁 치고 이거는 학원기나 해당하는 소리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분이 특출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존중하지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할 때,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뭘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자리를 알아채고 난 뒤에 어떻게 수행합니까? 라는 질문이 진짜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변이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 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이 장을 공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나는
상근기냐 중하근기냐를 먼저 이거를 한번 자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나는 상근긴다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나는 상근긴다고 하는 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상근기, 아주 드물지만,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드물지만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나는 상근기다고 하는 그 사람 중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은 잘 없고, 그런 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중하극인지도 몰라. 이 말도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는 상근기인가 중하극인가 모르겠어. 그건 두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대신에 내가, 여러분, 중생인지 아닌지는 적어도 내가 중생인지 아닌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간단해요. 일단 중생을 요즘 말로 해봅시다. 에고. 나 안에 에고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요? 그러면 그 에고를, 내 안에 있는 에고를, 여러분, 근데 막상 내 안에 에고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요?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알고 보면 본래 면목은 불성인데 에고랑 동거하고 있어요. 아주 불편한 동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불성이면서 에고랑 동거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나는 에고인데 불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 더 많지요, 그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에고다 그래요. 나는 에고다가 아니고, 이 말 정정, 중요하니까 이 말 정정. 여러분, 나는 에고다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로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대부분은 어정쩡해요. 에고인 것 같은데 막상 보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당신은 에고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 내가 에고인 것을 알아채는 순간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거는 묻어놓고 그냥 살아요. 이해되세요? 자기가 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럼 또 저 화상은 인정하자마자 저 화상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이거 당하기 싫어가지고 인정을 잘 안 한다. 여러분, 이거 인정 안 하면 공부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을 인정 안 하면 병을 고칠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또 잠깐만 돌아보십시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그럼 죄송하지만 에고예요. 불성한테는 고통이 없어요. 근데 내가 고통을 느끼면서 산다? 이거는 내가 에고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에고라는 증거는 조금 더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 잠깐 차를 한잔 한다. 여러분, 카페마다 2명, 3명, 4명 앉아가지고 수다 떠는 분들 많지요, 그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대부분이 정치 이야기 잘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정치 이야기를 하면 언성이 높아지는 것도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다 보수들만 모여있으면 그 언성은 서로 간에 막 맞장구 치는 언성이 되고, 다 진보만 모여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요즘은 카톡 문화가 너무 보편화되어서 저도 중학교 동창생 카톡이 있고 고등학교 동창 카톡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백 명씩 있잖아요, 여기에. 어느 때 반드시 시끄럽고 깨지면 정치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깨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정치 이야기 할 때 되게 보면 남을 칭찬해요, 아니면 내가 심판관이 되어가지고 심판을 해요. 대부분이 심판하지요. 잘한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그렇지 않나요? 심판관이 에고예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심판관이 에고예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모이면 연예인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면 잘한다 하는 이야기는 그게 많아요? 아니면 뭐가 모자라고 저 사람은 스캔들이 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많아요? 뭐가 더 재밌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대화할 때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자기를 묻어놓고 외부 대상을 놓고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고 계속 서로 돌아가면서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임에 나가면 불편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가 그거 에고에 대한 우리가 민감하거든. 자기 속의 에고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런 자리에 나가면 에고끼리 서로 간에 막 서로 충돌하고. 여러분, 에고는 고통을 먹고 살아요. 에고가 무엇으로서 생명을 연장하는가? 고통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그 고통은 정말 놀랍게도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심판을 통해서 굉장히 그 자기 고통을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러니까 각설하면, 자, 무명은 뭐냐? 무명. 자기 안에 에고가 작동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명을 알아차림이라고 쉽게 말을 한다면, 무명이란 말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무엇을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자기 안에 에고가 작동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는 그 사실을 못 알아차리는 게 무명이다. 그러면 명은 알아차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공부는 반드시 우리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내 안의 에고를 내가 알아차리는 것. 언제 알아차리는가? 순간순간 에고가 작동해요. 그래서 그거 알아차리는 것이 공부다. 그래서 지금 깨달음 이후에 점수법이 뭐냐? 무명을 명으로 바꾸는 거다 이거예요. 무명을 명으로 바꾸는 거다. 그런데 왜 한번 먼저 알아차리는 게 왜 중요하냐? 무명을 명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내가 마음자리를 모르고 바꾸려면 굉장히 어렵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해되나요?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의식의 빛으로, 의식을 알아차려서, 의식이 깨어난 의식의 빛으로 자기의 무명을, 어두움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밝혀나가는 거. 그게 이제 마음 공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번 장에서 세세하게 지금 보조국사가 하고 있어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저는 스스로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보다도 저한테 스스로 경계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남 앞에서 입 벌리기 전에 입만 열면 너의 에고가 나오니까 그거 정말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는 것은 저를 일종의 어디에 세운 것 같아요. 빨가벗는 심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솔직하게 깜빡하면, 이게 지금 농후하고 무겁다는 표현했잖아요. 에고가 농후하고 무거워요. 그래서 깜빡하면 걔한테 속고 딸려간다.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공부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장을 우리가 공부할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좀 짚고 읽으면 훨씬 더 이게 이제 심각하게
피부에 와닿아요. 말씀이.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반년을 잊고, 반년은 복잡한 인연이에요. 복잡한 인연. 다른 말로 하면 오지랖이에요. 오지랖은 좀 이제 거두어드리라. 오지랖은 거두어드리라. 그리고 방탕을 떠나보내는 공부가 없어서는 안 된다. 방탕이라는 말은 이 한자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번역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미혹에서 현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자기가 본질이라는 걸 모르고 현상에 빠져서 현상에 집착하는 거. 또 집착하는 데서 집착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현상계에서 헤매게 돼요. 집착하면 자기 집을 잊어버리고 방황한다. 그래서 그걸 이때 보낸다 하는 것은 이별한다. 그러니까 미혹해서 현상계에 떨어져 가지고 헤매는 그것과는 이제는 이별하는 거. 그것이 그런 공부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이제 우리가 들어오지요. 예. 항상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지금 반년을 잊고 방탕을 보내는 공부하면 이런 말이 실감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실감이 나야 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경계에 떨어져서 집착해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 그것과는 이제 이별을 이제 좀 철들어 가지고 이별을 해라.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저 경에 이르기를 육건이 우리들의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계를 접촉해서 일반적으로는 끌려요. 경계에 끌린다. 육건이 경계에 끌려도 마음이 반년을 따르지 아니함을 정의라고 이른다. 그러니까 선정의 지금 정의예요. 우리들의 육건이 있어서 육건을 통해서 경계와 접촉해서 그때 마음이 일어나서 반년을 따르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걸 하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고 한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때 여러분 조금 깨어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되게 대화의 주제가 물 흐르듯이 막 나오지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한 분이 무슨 이야기 하면 그 한 대화가 한 30분 이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따라서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한마디 말이 이 귀중한 시간을 남 험담하는 이야기를 한 30분간 이어지게 하면 이건 참 이게 지나고 나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자리가 또 싫고.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그러는 줄을 아예 자각도 못하고 산다 이거예요. 자기 안에 에고가 그렇게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사실을 아예 자각도 못하고 산다. 그러니까 이 점이 우리가 거창한 깨달음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육조스님께서 내 가르침은 무상이다. 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무상이다. 무상이다 하고 당신이 법문 끝에 무상계를 내가 무상의 노래, 상이 없는 노래. 육조스님의 나의 가르침은 무상이 핵심이다 그랬어요. 이때 상이 에고지요.
아상 그러잖아요. 에고가 없는 노래, 무상계. 무상계에서 뭐라고 육조 스님 하셨느냐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마음 공부란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 공부가 무엇인가? 오늘 잘 오셨네요. 마음 공부가 무엇인지 정의가 육조 스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마음 공부라는 것은 자기 허물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 공부는 자기 허물을 보는 것이다. 그 자기 허물이 자기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내려놓는 거. 그게 무상이다. 그 무상의 노래는 마음 공부는 자기 허물을 보는 것이다. 자기 허물을 놓으면, 여러분, 자기 허물을 보고 자기 허물을 놓으면 그 자리가 본래 면목이에요. 그 자리가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 공부의 원리는 이거거든요. 자기 허물이 있는데 자기 허물에 가려서 불성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허물을 놓으면 그곳이 불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허물을 봐야 한다. 이 말이 육조 스님의 무상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견성하려면 자기 허물을 봐야 한다. 자기 허물을 알아차려야 한다. 지금 본다, 알아차린다. 아까 관자도 나오고 또 마인드풀리스, 위파사나, 사띠 이런 말들이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깨어서 자기의 허물을 본다. 자기의 허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간단해요. 나의 허물은 무엇인가? 남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말 우리 많이 하지요?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입만 열면 남말하기 쉽다. 예. 근데 그때 깨어서 내 입에서 남말이 나오는가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각해서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겠지요. 고요해지는 것이 선정이에요. 그리고 깨어 있겠지요. 남의 말하던 습관을 내가 보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내 정신이 고요할 거 아니에요. 남말하는 것은 시끄러운 건데. 그러니까 대화 자리에서 여러분 부처님한테 보세요. 부처님한테 어떤 외도가 와서 뭐 우주의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 머리는 시끄러운 거잖아요. 막 그럴 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응했느냐면 양구하셨다 이렇게 경에 나오잖아요. 양구한다는 말은 가만히 대처했다 이 말이에요. 양구란 말 중요한 말이니까 이것도 한번 써봅시다. 양구, 오래될 구자, 좋은 양자. 그러니까 여러분 양구하는 수행자가 양구하는 습관 들여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입만 열면 자기 에고가 나오니까 그거를 자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만히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 말 좀 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 말 좀 해 하는 게 그 사람의 에고잖아요. 그럼 그 에고에 같이 춤을 출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도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지혜가 나와서 남의 말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요즘 말로 하면 건설적인 이야기, 서로 간에 꼭 필요한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말을 안 한다가 아니고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남이 말하는 그 습관을, 여러분, 에고와 에고는 서로 만나면 춤을 춰요. 그리고 드라마를 만들어.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저는 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양구하셨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양구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날따라 괜히 막 화가 나는 가까운 가족이 그날따라 막 화가 많이 났을 때 나를 건드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에고가 화가 났지요. 그 사람이 화가 난 모습을 보면 내 에고는 어떻게 돼요? 같이 동조가 되어서 나도 건드리기만 하면 나도 또 울컥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서로 간에 치고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상대방의 에고를 보는 거예요. 나의 에고를 보는 훈련이 되면 상대방의 에고도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에고가 우리예요, 아니면 에고라고 하는 참 이 복잡한 친구랑 우리가 동거하고 있나요? 동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본래 면목은 불성인데 지금 상대방이 에고한테 지금 이 순간에는 사로잡혀서 막 씩씩대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 그 에고에 동조를 안 해주고 불성에다 대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게 지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내가 선정의 힘이 갖춰져야 한다. 선정의 힘이 안 갖춰지면 쉽게 일어나 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싸우면 복잡한 거 아시죠? 별의별 게 다 나오죠, 그때는. 그때 나오는 말들은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다른 게, 마음 공부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흠을 본다, 자기 상을 본다, 자기 에고를 본다. 자기 에고를 보면 남의 에고도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또 이 마음 공부를 왜 만났는지 아세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국민교육원장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가? 지금까지 에고로 살다가 지금 우리의 본성인 공정영지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깨어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라도 안 하면 이 땅은 완전 에고판이에요. 에고의 전성시대. 여러분, 우리가 거기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에고의 전성시대예요. 근데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지금 왜 모여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에고에 따라다니는 삶에서, 그러니까 에고에 끌려다니는, 에고의 식민지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삶에서 깨어서 에고를 바라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에고를 알아차리는 게 있어요. 다시, 에고가 에고인 줄을 보고 아는 거, 에고를 알아차리는 거, 그게 부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우리들의 불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태어났는가? 불성을 이 땅에, 이 에고 땅에, 에고의 식민지가 돼서 깜깜한 여기에 불성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태어났어. 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 하나가 에고에 안 딸려가고 고요히 깨어 있으면 그 빛이, 이 어둠에 빛이 출현한 거다. 그것이 지금 우리처럼 모여서 같이 에고의 어둠을 밝히는 이 횃불, 이 불을 이어가는 게 전등이잖아요. 전등. 강화도에 전등사 있네. 전등.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이 에고의 어둠 속에서 불을 밝혔다. 그것이 지금 촛불을 해서 우리한테 지금 왔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끄트리지 않고 또 이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전등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대에서는 나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음 공부가 거창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순간에 내가 에고에 딸려서 습관대로 에고에 딸려서 만나면 수다 떠는 수다의 내용은 여러분 빤하지요. 깨놓고 말하면 그러니까 그 수다에 딸려가는 삶을 스톱 그걸 알아차리고 거기에 딸려가지 않고 있으면 저절로 고요해진다. 고요해지는 게 선정이다. 그러면 또 깨어난다. 깨어나서 명밀하게 깨어서 그 에고가 이제 주변에서 사그라드는 걸 보는 거. 여러분 말이 돼요? 내가 에고에 따라가면 온통 시끄럽고 나 하나라도 딱 깨어서 불이 되어 가지고 딱 깨어서 그 빛이 옆 사람한테도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여기 지금 정해로 대치한다. 우리 장의 이름이 정해 대치. 뭘 대치하느냐? 에고를 대치한다 이거예요. 에고의 특징은 생각이 잡념이 많고 그리고 깨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멍하니 습관에 딸려간다 이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지혜가 뭐냐? 에고를 보는 게 지혜다. 지금 알아차린다, 깨어있다. 이것이 에고의 습관을 지금 알아차린다. 이 말하고 같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야지에 그러잖아요. 불자들이 공부할 때 반야지에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백지 한 장씩 드리고 반야지에 대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쓸 거예요? 책에서 배운 대로 막 이렇게 쓰면 아니다 이거예요. 빵점. 저한테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반야지에란 어제 내가 만나서 싸우다가 수다 떨다가 수업 시간에 자기 에고를 보는 거, 자기 허물을 보는 게 이게 마음 공부의 아주 핵심이다라는 말을 떠올려서 잠시 멈췄더니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가 고요하니까 옆 사람도 고요해져서 그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었는데 이 사람이 그 덕분에 나도 마음 공부할까 하고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이 대목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기 허물 봅시다. 이제 예.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그런 걸 물어는 예. 우리 막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지 혼자 뭐 잘났다고 뭐 이런다고 이렇게 또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끌어줄 수. 예, 그게 1대 다수일 때는 딸려요. 그 에고들한테 힘이 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할 때는 첫 번째, 자기 정력을 평소에 선정력을 닦아야 돼요. 선정력이 저기 나오잖아요. 경계를 만나도 경계에 딸려가지 않는 거. 그게 선정력이다. 지금 책에 방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선정력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선정력이 만땅이신 부처님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일당 100을 하시겠죠. 수많은 100명의 에고가 아무리 까불어도 이분께서 딱 이렇게 앉아 계시면 조용해지겠죠. 국립박물관에 지금 사유의 방에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두 분이 딱 있고 사방불은 딱 꺼져 있고 거기만 불이 딱 있고 굉장히 넓은 공간에 고요하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함부로 입을 못 열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정력을 길러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 1대1이나 1대2나 최근에 그런 대목을 제가 책에서 읽었으니까 소개할게요. 책에서 읽은 대로 소개를 드리면 에카르트 톨레가 있잖아요. 에카르트 톨레가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수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배관공이 왔어.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주고
백왕공이 들어오게 했더니 백왕공은 이 사람은 평소에 만나기만 하면 막 뭡니까 어디가 문제야 하고 막 이게 언성이 높고 막 뭔가 화가 나 있고 그런 사람 있죠. 계속 그게 노출되어 가지고 에고가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의 사람, 그런 사람 만날 때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 가지고 막 말투가 막 거칠고 왜 이런 시간에 불러가지고 날 귀찮게 하느냐는 등 하여튼 그런 걸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 사람이 에고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이게 습관화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에고를 건드리면 더 에고는 먹잇감을 찾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 아니 내가 돈 주고 일 시키는데 왜 와서 내 앞에서 이게 언성이 높냐고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막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고는 그 맛에 살아요. 재밌지 않나요? 에고는 계속 먹잇감을 찾아요. 수다 상대를 찾고 화난 사람은 계속 자기 화를 끌고 갈 재료거리를 찾는다고요. 근데 톨레가 그걸 보니까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일을 하고 이제 한 2, 30분 지나서 일이 좀 마무리될 때 이 사람이 갑자기 대충 마무리하더니 갑자기 자기한테 인사를 탁 하더니 감사합니다 하더래요. 왜냐하면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거든. 평생을 이 서비스업을 하면서 뭐 사람들의 눈길이나 자기가 하는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자존심이 좀 이렇게 낮은 자존심 이런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특별하게 그 사람은 좀 심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망공부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게 상대를 다 받아주고 상대를 안 하니까 가만히 뒀더니 이 사람이 그냥 하다가 그 사람의 에고도 잠재워지고 에고가 여러분 잠들어지면 뭐가 난다 그랬죠? 불성이 깨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이 깨어나니까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봤고 그리고 그 끝에 에고가 조용해지면서 어떤 각성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느낌을 내가 맛본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게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좋으니까. 항상 불행하다가 행복의 씨앗을 딱 맛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질문이 뭔지 알겠어요. 꼰대랑 같이 사는데 지금 이 정도 나이 되시면 대부분이 남자들이 굉장히 이 고정관념이 에고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에고예요. 남자가 나이 먹으면 저부터 시작해서 고정관념이 세요. 그러면 그 같이 사는 이제 부인들은 그게 치여 살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이건 지금 인지상정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대목에서 말랐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이 대목에서 그 꼰대인 배우자하고 평생 살면서 내가 항상 다쳐온 마음의 상처 그거를 풀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때 정작 봐야 할 것은 그 상처를 푸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하고 살면서 발달된 나의 에고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해결책은 같이 해가지고 나도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황혼 이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의 에고가 막 거기서 만족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에고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나와요. 나의 에고가 고요해지면 불성이 깨어날 거 아니에요? 그 불성은 반드시 상대방의 에고를 봐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에고를 다스리는 힘이 생겨요. 지금
정확한 이치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을 나도 화가 내가 나라고 화 못 낸 줄 알아 하고 뒤늦게 폭발해가지고 도장 찍자 하고 막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계속 기분이 나빠온 것이 나도 에고가 어느새 커졌다는 그 사실을 나도 알아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에고를 다스려서 에고가 고요해져서 불성이 깨어나서 그때 되면 방법이 찾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이 제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에고를 내가 제압하는 게 상대방의 에고를 제압하는 내가 강한 에고를 갖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느새 나도 상대방 때문에 내 에고도 강해졌구나. 그리고 내 에고가 강해져서 이걸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막 하는구나. 그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래가지고 해결 안 된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해결하려면 자기 에고를 봐서 자기가 자기 에고를 제압하는 힘이 생기면 상대방의 에고도 제압하는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공부하시는 분들의 평소 생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자기 에고를 보고 있어야 돼요. 자기 에고를 보고 있어야 상대방 에고도 보이고, 그럼 에고와 에고가 서로 춤을 추고 막 충돌하든지 에고가 커지는 쪽으로 대부분의 인생은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에고는 조용해지고 불성이 깨어나는, 그거를 자기 속에서 증명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 힘을 나누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목적이죠. 요 대목 말하고 끝냅시다. 우리는 공정영지가 깨어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불성의 특징이 공정영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정영지라고 하는 이 상태로 계속 내가 돌아가는가, 이걸 회복하느냐, 아니면 공정영지의 반대말이 산란하고, 에고는 생각이 많아요. 에고는 굉장히 산란해요. 또 하나는 에고가 자기가 그런 것을 외면하고 살아. 멍 때리고 살아. 멍 때린다니 혼침이 그 말이에요. 그냥 존다가 아니고 무명이 혼침이에요. 혼침의 진짜 뜻은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사는 게 혼침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외면 안 하고 보는 게 지혜고. 그러니까 관자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을 자재로 한다는 보살. 이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관은 무엇을 관하느냐? 자기의 허물을 관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밝히는 게, 그게 무명을 밝히고 해요. 그러면 무명 따라가면 12연기가 고통의 연쇄가, 고통의 12고리가 펼쳐지고, 무명을 따라가지 않고 명으로 바꾸면 명의 연쇄가 펼쳐져서 명의 연쇄는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 무명이 사라지고 명이 되면 행도 사라지고 식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게, 요게 지금 불교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으시고 7일간 끊임없이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소가 저장했다가 다시 심는 건 뭐라 그러죠? 되새김. 소가 되새김 하듯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벌떡 안 일어나고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7일간 12연기를 곱씹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7일간 또 곱씹고 그래서 7749 7번 했다는 거예요. 7일간 곱씹는 걸 7번 했다. 부다가야 가보세요. 첫째 주 일주일간 여기서 하셨다. 다음 넷째 주는 어디서 하셨다. 다 편말 다 있잖아요. 그분이 12연기를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되새김질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무명이다 이거예요.
그 무명을 명으로 전환하면, 무명을 알아차리면,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보면 거기서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불교예요. 그 12연기를 자세하게 보면 8만 4천 법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12연기에 대한 12연기를 이렇게 풀고 하는 게 고, 집, 멸도, 사성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게 불교의 온갖 교학이 여기서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보조국사가 이런 사람은 자만하지 말고, 깨달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 뒤에 오후의 점수를 착실하게 해야 한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자기 허물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허물을 봐야지 진정한 변화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흘렀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마음 공부한 이유가 인간이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참 변화하기 어려워요. 인간은 변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인간이 변화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간은 자기가 에고인 줄도 모르고 살아. 여러분, 자기가 에고라고 인정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고수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것조차도 인정 안 하고 외면하고 그냥 살아. 그러면서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나는 단박에 깨닫겠다. 깨달으면 뭐든지 다 된다. 막 신통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전부 에고잖아요, 여러분. 깨달음 추구하는 것도 에고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바로 합시다. 공부를 바로 하자. 공부는 깨닫고 안 깨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에고를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하다. 그래서 에고가 보여지면 여러분, 빛 속에서는 어둠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잖아요. 에고가 사라진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공부의 이치예요. 자, 조금 더 보고 쉬겠습니다. 그래서 경에 이르기를 육건이 경계에 끌려도 마음이 반년을 따르지 아니함을 정이라 선정이라 이르는 것이요. 다음에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하여 비추어 봄에 미혹됨이 없음을 해라 이르나니,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하는 것을 비춘다.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에고가 사라지는 그 자리는 뭔가가 차 있을까요? 텅 비어 있을까요?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이 나오는, 정말 어머니, 노자가 이거를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불렀어요. 계곡이라고도 불렀어요. 계곡. 그러니까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이 나오는 그 자리,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하여 비추어 봄에 미혹됨이 없음을 지혜라 이른다. 그러니까 지금 선정에 대한 정의, 지혜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똑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게 잘 없어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뭐냐, 수행이란 무엇인가,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이다. 그러면 선정이란 무엇인가? 육건이 경계에 끌려도 마음이 반년을 따르지 아니함을 선정이라 한다. 다음에 지혜란 무엇이냐? 마음과 경계가, 여러분, 마음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주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 그리고 그 주관이 상대하는 객관 대상이 경계잖아요. 이 말은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하다. 이 말은 주관과 객관이 함께 공하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관, 객관이 합쳐서 현상을 이루어요. 맞지요? 주관과 객관이 합쳐서 현상을 이루잖아요. 현상이 함께 공한다 이 말이에요. 현상이 공함을 조견, 오온, 계공, 그게 지혜다 이거예요. 현상에 속하는 주관과 객관이 함께 공하여 그것을 비추어 봄에 미혹됨이 없음을, 미혹됨이 없다 이 말은 공하니까 집착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재행무상, 재법무화.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다. 그게 지혜다 이거예요. 그 지혜의 내용이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현상은 공하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혀다. 이것이 비록 상을 따르는 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해가 두 개가 있는데 본질의 정해가 있어요. 우리들의 불성 자체가 선정과 지혜, 다른 말로 하면 공적과 영지. 그러니까 정해가 본성의 정해가 있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들 같이 현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비록 본성이 본래 선정과 지혜이지만 내가 지금 현상에 살면서 선정하지 않고 생각이 많고 지혜가 하지 않고 에고를 잘 모르고 끌려다니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들의 본질은 선정과 지혜지만 현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헤매는 사람이라면 본질이 그렇다고 퉁치면 안 된다. 이 말 오늘의 주제. 여러분, 퉁치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비록 마음자리를 한번 알아챘다고 하더라도 본래 마음자리는 청정해서 이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본래 없는 거야 라고 퉁치고 행동은 막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조국사가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까딱하면 아니 본래 청정이고 모든 게 지금 환인데 공인데 뭘 여기에 부자유스럽게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미 꿈속인데 나는 꿈에서 깼는데 꿈속에서 어떻게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행동은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퉁치면 안 된다 이 말 아시겠어요? 본래 선정이라고 자기 머리에는 번뇌가 죽글듯한 사람이 본래 선정이라고 하고 퉁쳐버리면 그는 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열심히 닦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 말을 지난 시간에 했나? 안 했어요? 제가 다른 데서 했나? 김홍호 선생님 말씀을 빌어가지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한 번만 복습하면 김홍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기독교 교목이시거든. 대학교의 목사이셨거든요. 그분 말씀을 한 번만 여기서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 기독교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 양이 되어가지고 아무 죄가 없는데 사람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속죄가 되어서 그 대속의 힘으로 모든 인류는 구제받았다 하는 게 기본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나는 속죄되었다, 나는 구원됐다고 하면 천부당 만부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구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저는 하여튼 평소에 양심적인 목사님으로 정말 존경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이렇게 이 대목에서 기억이 나는데 이 말은 뭐예요? 본래 선정이라고 해서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가 다 깨닫고 났더니 우리들의 불성이 본래 선정이고 본래 청정하다고 다 말씀하신다고 해서 나도 그렇다라고 그냥 퉁쳐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런 줄을 내가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된다. 내한테서 구현을 해야 된다.
본래 청정에 나의 상대 청정이 개합해야 된다. 이 말 이해됐어요? 네. 절대 청정에 나의 상대 청정이 개합을 또 해야 된다. 이게 성실한 수행자의 태도다. 지금 그게 이 책에 흐르고 있는 보조국사의 기본적인 그런 당부예요. 그러니까 뭔가 번쩍하고 한 소식 했다고 해서 날뛰지 말고 마음이 들뜬다 그러잖아요. 들뜨지 말고 오히려 더 차분하게 자기를 봐서 자기 안에 남아있는 그 습관을 항복받아 나가는 그 일을 착실하게 합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비록 상을 따르는 문, 따를 숫자에 모양 상자를 써서 수상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성의 문이 있고 수상의 문이 있는데 자성의 문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은 본래 선정과 지혜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상을 따르는 문, 우리 현상에서는 정예로서 점수문의 하열한 근기의 수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산란과 혼침을 다스리는 대치하는 문에는 이 수행이 가히 없지 않다, 해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시간이 거의 됐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해서 지금 쉬는 시간 전에 마지막 정리 1분 동안 하면 이론에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불성은 본래 완벽해요. 근데 우리가 에고에 속아서 무명에서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살아온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 불성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해가 구름에 덮여 있는 상태다. 지금 나의 상태가. 그렇다면 비록 구름 밖에 해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알아챘지만 그러나 여전히 구름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 구름을 거쳐야 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하열한 근기를 위한 정과 해의 수행법이 있는데 이것을 나는 게을리하지 말자. 나는 하열한 근기가 아니고 나는 상근기야. 그놈이 에고다. 그놈이 에고기 때문에 항상 하심해서 항상 나는 하근기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착실하게 이 순간 깨어서 나의 에고를 보고 삼가하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에고가 사라지면 그 자리가 빛나는 태양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고 합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감사합니다.